자, 이번 시간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주택분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설명드렸고, 주택분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부하실 때 우리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달라지죠. 그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합니다.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내고 공시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3억 이하라면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 공동상속받은 주택 그거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요,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이때 연령별 공제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20%고 40%고 15년 이상이면 50%로 개정됐다 그랬죠. 이때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한데 70%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은 세부담 사안이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전년도세에게,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2배 100분의 200,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면 100분의 300, 3배까지 징수하겠다. 이것이 개정된 내용이니까 중점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럼 이번 시간은 202쪽이죠. 202쪽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보죠. 여러분, 토지는 여기 보실래요? 토지는 재산세 공부하실 때 6월 1일 이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 어디에 소유자가 이용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합,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따로 별도로 합산하는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따로따로 과세하는 분리 과세, 재산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이때 종합합산 토지는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어요.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아주 높게 부과하는 사치성 재산의 토지가 있고요. 또 아주 낮은 저율로 과세하는 농지 또는 목장, 용지,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임야, 이런 것 등은 세부담을 줄여주죠. 이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이 있는데, 요때 요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 대상, 그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주택과 합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2조 과세 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보면, 과세 대상은 여러분 교재 203쪽에 보시면 과세 대상 토지의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에 뭐가 재산세 과세된 토지죠. 토지된 구체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합합산 대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중에 재산세가 일단 과세된 토지인데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죠. 나대지,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비효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 등이 바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그죠? 또 하나는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 이것은 재산세 규정에서 똑같아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중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서도 사업용 토지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여기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3조.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거죠.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두 사람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종합합산 대상은요, 종합합산 있죠? 예, 이와 같은 종합합산은 거기 보시면 2번 밑에 과세 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대상의 경우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가격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합계가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하면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얼마 5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때 공시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했고 이때 5억은 각각 공동소유면 각각이죠. 각각 공동소유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5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초과하는 자 그러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초과하는 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구예요?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개인은 거주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 즉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 토지 가지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소유가 절세 효과가 있죠. 또 하나는 다음 장에 보시면 204쪽에 별도합산 대상 토지 그랬죠. 이것도 국내 소재하고 있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하면 사업용 토지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와 같은 일반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그리고 토지 위에 비록 건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이런 것이 별도 합산 대상인데 이와 같은 토지의 국내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80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때 80억 하면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지분대로 나누고 이때 소유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 단체 누구나 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부분 보셨어요. 결론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재산세가 과세 안 됐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볼까요?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종합합산 있죠. 종합합산은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4쪽 양가로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없었던 걸로 보겠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전국에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다시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5억을 부하라 공제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 부과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부동산 시장 가격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을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올해는 몇 프로다? 85%로 되어 있다. 참고로 주택에서 설명드렸듯이 2020년에는 90%로 가고 2021년에는 95%, 그리고 2022년에 가면 100%로 매년 5%씩 상승하는데, 시험에서는 해당 연도만 물어보니까 올해 2019년은 85%,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세 표준.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 그래서 2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역시 자, 이것도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토지 하면 이것은 사업용 토지죠.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면 거기서 얼마 80억을 부하고 공제하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나온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똑같이 몇 프로? 85%.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 5%씩 상승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에 이제 무엇을? 초과 누진 세율이죠. 그래서 세율까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다 납부를 하라 그러면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실래요? 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뭐가 있으면 재산세가 있으니까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할 세액으로 하겠다. 역시 무엇도 똑같아요. 여기 별도 합산도 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뭐가 있으니까 재산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할 세액으로 하겠다. 요까지 요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5페이지 초과 누진세율 있죠. 종합합산은 종합합산에 대한 세율이 있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에 대한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거기 종합합산 대상 세율표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 토지분 재산세 공제, 이게 이중부가 피해가기 위해서, 그죠? 규정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세 번째 줄 끝에 세액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부한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해야 이중부가 피해간다. 그럼 종합합산만 아니죠.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별도합산 토지도 똑같아요. 세율표 밑에 별도합산 대상 토지분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세 번째 줄 끝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부한다. 공제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납부할세액이 나오면 요거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이나 똑같아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토지는 세부담 상한이 작년과 똑같아요. 그대로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같은 경우는 2주택자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일반 지역의 3주택 소유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100분의 150, 100분의 200, 100분의 300까지도 있는데 우리 토지는 작년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토지분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206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 법률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거나 또는 오른쪽 207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 의해서 지방세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준용.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비과세면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207쪽부터 마무리하죠. 자, 마무리. 그럼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과징수를 가는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언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매년 6월 1일 그날이 뭐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이다. 6월 1일 소유자한테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죠. 그럼 언제 6월 1일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매수자 6월 1일 날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서상에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6월 1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납세지 그랬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 중심 인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납세지는 개인 중에서도 개인하면 당연히 누구? 거주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개인은 거주자와 또 하나 뭐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여러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또는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 이 사람은요 거주자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니까 소득세법 그대로 갑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죠? 그런데 비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을 때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무실 같은 영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면 그죠? 국내 우리나라에 뭐 부동산 소재지 그죠? 주택이니까 뭐예요? 주택이나 토지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거주자가
서울에도 부동산이 있고 주택이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비거주자 3번 양가로 보시면 3번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사업장이 없을 때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가로 안에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은 소득세법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법인이죠.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내국 법인은 우리나라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본점 또는 뭐예요? 핵심이 되는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 절차가 뭘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원칙 여기서 부과징수하면 부과징수는 뭘로 한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과세권자인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서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라 이렇게 납부 기간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양가로 2번 그럼 고지서는 여기 보실래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납부기간이 기재되어 있죠. 요 첫날을 개시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납부기한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세무서장은 무엇을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납세의무자한테 납기 개시. 그래서 양가로 2번 늦어도 납부기한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부하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밑에 예외로 신고납부 1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즉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원칙은 신고납부지만 납세 의무자 선택에 의해서 원칙이 부과징수지만 납세 의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그런데 2번 이때 신고납부하겠다 그럴 때 신고기한은 1번과 같아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그 기한 내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보충학습 이때 보충학습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되는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고 가산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보충학습에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했어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소 부족하게 신고했고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데 자, 올해 개정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를 예외로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죠? 물납은 폐지됐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210쪽 분할납부 요건 누구나 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작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500만 원 초과 그랬는데 올해 2019년서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납부세액이죠. 납부세액이 얼마? 250만 원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뭐 하면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 뭐하라? 초과. 그죠? 그런데 이때 분납 기간은 언제까지냐? 기한 경과한 날부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이잖아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 납부하겠다 그러면 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까지. 그러니까 분할 납부는 2개월로 되어 있던 것이 2019년서부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분할 납부는요, 허가사항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211쪽에 보시면 분할 납부 신청은 납부 기한 내 무엇을 신청서를 뭐 하면 돼요? 제출하면 됩니다.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서 제출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참고로 여러분이 분할 납부 신청에 들어오면 세무서장은 이미 고지서 발부한 거를 6개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로 수정을 해주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는 고지서 한 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순서 바꿔서 210쪽 다시 와서 분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기간에 낼 수 있다. 500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이 안 될 때는 기본 250만 원은 납부 기간 내 내고 초과하는 것만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 2번에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얼마 500만 원을 뭐 한다면 초과하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요거죠. 자,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납부하라 그래서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납부할 세액 첫날 요 12월 1일을 우리는 첫날 개시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을 기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납부 기간을 줄여서는 또 납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경과하고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게 분할 납부인데 그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 한도가 얼마냐 이거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자 300만 원이다. 300만 원, 400만 원이다. 500만 원 이하 그러면 500만 원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얼마? 50만 원만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면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150만 원은 이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5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 되고 250만 원은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일 때는 절반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 만약에 700만 원이다.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이면 50%니까 얼마? 350만 원은 납부기한이 되고 나머지 350만 원까지는 나눠낼 수 있다. 50% 이내로 나눠낼 수 있다. 이것이 분할납부홀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211조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음 장에 211쪽에 보시면 과세 자료 제공 그랬죠. 이것은 국세청장 산하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봤는데,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부과된 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자료를 보내고, 여러분 213쪽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걸 받아서 국세청장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서 언급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정리한 토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실래요? 과세 대상 토지 하면 종합합산 토지하고 또 하나 뭐예요?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종합합산이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종합합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규정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또는 비효율적인 거,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별도합산도 국내에 있는 토지 중에 기본적으로 뭐가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 그랬거든요. 별도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용의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이런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세에서 공부한 분리과세 대상이 있죠. 사치성 재산의 토지나 또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목장, 용지 같은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는 두 사람. 종합합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도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80억을 초과하는 자인데, 이때 이 50억이나 또는 이 8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공동소유면 지분대로 어떻게 하라? 나눠라. 각각 따로따로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공시가격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죠.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해서 보면, 자, 과세표준은 종합합산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하라. 또 별도 합산도 공시가격에서 80억을 공제했죠.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 85%가 올해 개정된 내용이다. 주택이 됐던 뭐 토지가 됐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올해 85%인데 매년 2020년에 가면 90%고 2021년에는 95%, 2020년에 가면 100%.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올해 2019년에 시행되는 부분만 시험에서 물어보죠. 그래서 2019년은 85%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에다가 종합합산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곱해서 산출세기나 종부세가 나오면 여기서 재산세 부과된 걸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고, 이때 종합합산세율은 작년 비해서 세율이 개정이 됐지만 세부적으로 물어볼 내용은 아니죠. 또 별도 합산도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라. 그죠? 예. 이때 요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이걸 전부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공부한 주택은 일반 지역이면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 그죠? 2배. 그리고 3주택은 3배. 2배, 3배까지도 있는데 우리 토지는 안 그래요. 전년도 부과된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투기에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 주택가격만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를 강화시켰죠. 그래서 토지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부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납세지. 자, 우선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자가 선택을 하는 경우는 무엇도 가능하다?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를 안 했어요?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납세지 하면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고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없다면 토지나 주택의 소재지로 간다. 소재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때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고요. 자, 올해 개정된 거 가장 핵심이 바로 분할납부예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개정돼서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됐고, 또 납부 기한이 작년에는 2개월 그랬었는데 개정이 돼서 6개월 이내 뭐하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납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또 하나 납부할 세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은 기본적으로 초과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에 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본 얼마? 250만 원은 납부 기간에 내고 초과하는 것만 분납 기간에 낼 수 있다. 그럼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기본 100분의 5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700만 원이다. 그러면 350만 원 납부 기한이 되고 나머지 350만 원은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과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가 된다.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쭉 정리하시고, 우리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주택 따로 토지 따로 하면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과세 대상은 주택,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이렇게 두 개다. 토지 중에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죠? 납세 의무자도 같이 묶어서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은 5억,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다. 1세대 1주택자는 3억, 3억에서 9억을 빼고
다주택자는 6억을 빼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똑같다. 그죠? 그리고 여기 세율 똑같고 기억할 거 요거죠. 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가 이렇게 10%, 20%, 30%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가 20%, 40%, 50%요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중복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70% 1번과 2번 합계가 70% 한도 내에서만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은 100분의 150. 그러니까 토지하고 뭐는 토지하고 일반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150이다. 그런데 2배, 3배짜리도 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여기 분할납부 요거. 그래서 5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부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한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 개정된 법률은 그의 시험에서 반드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종부세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고생하셨습니다.